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차벽, 살수차. 정권교체 이후로 달라진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경찰이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는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살수차도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차벽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받아나가니까. 그래서 그 독재 국가에서 수입하려고 와서 뭐 컨설팅도 받아가고 한다고. 참, 네. 그런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제 기억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백골단, 예. 일반 정경, 화염병, 짱돌 이런 게 난무했었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출된 요구들이 쏟아지면서 시위 진압 현장에서 사고도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관습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사실 정권에 굉장히 누가 되는 어떤 사태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시위 현장 가보면은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일부러 폭력 시위를 유도하게끔 만들었던 적이 더 많아요. 그런 게 제 기억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경찰들은 관행적으로 간습적으로 진압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아마 소고기 광우병 촛불 이후에 예. 시위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자기들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그 유명한 이제 백남기 선생 그 살수차로 쏴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사건까지 생겼는데 경찰은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제 지금 임기를 채우고 싶은 거고요. 예.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라서 지금 임기제인 경찰청장에게 나가란 말 대놓고 못하죠. 민주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경찰들이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촛불 집회를 보면은 정말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인명사고도 나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이 정도 되면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도 시위가 굉장히 폭력 시위가 많잖아요. 예. 선진국에서 네. 폭력 시위하죠. 네. 그게 기본이죠. 일단 집어 던지고 불 지르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경찰은 그런 장비들을 소각하는 상태로 원천적으로 우리는 폭력 진압, 그런 물리적 진압을 안 할 테니까 시위대들도 폭력 시위는 하지 맙시다. 서로 간에 어떤 협약을 맺어놓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나중에 그런 폭력 시위를 누군가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멀찍한 단체나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쌍용 자동차 그 파업 때 그 경찰 진압하기 전날까지 제가 현장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설마 이제 그 경찰이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현장에서 빠져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TV를 보는데 정말 놀랬거든요. 그동안 경찰하고 협의했던 내용하고도 너무나 다르고 작전 그 형태 자체가 저건 시위 진압이 아니라 테러 진압 형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그 경찰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 같은 걸 느꼈었어요. 이제 그 똑같은 형태의 폭력들이 그 용산 참사 때도 있었고 박근혜 그 정권 내내 그 살수차 물대포 쏘는 걸 보면서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너무 적대시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도 항상 작전이 보이거든요. 경찰들이 시민들을 도발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질 만한 빌미를 계속 만들어주고 틈을 만들어준다는 게 보여요. 그게 자기 그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할 리는 절대 없거든요. 미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벽 살수차 안 쓴다는 그 원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원래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무분별하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집회 신고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무단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 같은 걸 하지 말자.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 예. 물론 뭐 정부가 선도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인권 강화 그래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그 이야기를 발표를 했었죠.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인권위를 명실상부하게 진짜 인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부 기관으로 만들자라는 예. 그 의지 속에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기관 그러면은 선관위, 다음에 헌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인권위도 헌법기관으로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권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안 예. 중에 경찰 니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돼서 지금 거기 경찰 내부에서 이제 앞으로 차벽이나 살수차는 가급적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완전히 안 쓴다는 말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은 국민을 못 믿어 아직까지. 경찰이 차벽과 쌀수차를 안 쓰겠다고 발표한 그 속내는요. 사실은 인권위 권고를 그동안 경찰은 계속 무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나눠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너희들 수사권 가져가려면 인권보호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의 속내는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으로 모양새를 취하는 게 지금 차벽과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 인권보호 방안이라고 하면 백남기님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야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과연 경찰이 그동안 인권을 얼마만큼 무시해 왔는가,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가를 밝히고 처벌하고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경찰한테 국민들도 박수를 쳐주고 그래 너희들도 이제는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질이 됐어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부 국민들한테서는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고 기소 독점주의도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나눠야 되고, 그렇다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니 믿을 수가 없고 하니까 행정직제를 바꿔서 아예 수사처를 따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 주되 그 기소권 수사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사처로 모아서 거기에서만 어떤 수사에 관한 거를 전담을 한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 유지하는 것, 요거만 담당을 하게 하고 수사처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진정한 그 과오를 인정을 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어쩌면 저 수사처라는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양대 그 행정기관이 권력을 아마 절반 이상씩은 뺏길 겁니다. 자기들도 굉장히 아프죠. 본인들이 많이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죠. 쌍차 그 진압할 때 테이저건 예. 나 진짜. 그때는 경찰이 투입된 게 아니고요. 경찰 특공부대가 투입됐습니다. 대테러 부대. 그러니까 대테러 부대예요. 그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투입한 건데 이를테면 그게 저는 다른 식으로 보면은 5.18 때 군대가 시민을 진압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근데 경찰의 만행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몽둥이 들고 패버린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던 경찰들인데 그때 그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은 역사적으로 저는 완전히 단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일단 개혁으로 이어지고요. 그 당시 조현호였었죠? 그때 경찰청장이.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을 하고 잉태를 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이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삶, 그것을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혁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9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였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하셔가지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력을 해서 설립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업이 여러분들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인권 변호사, 인권. 사람의 권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들을 지금까지 고민해 오신 거고요. 사실 알고 보면 노동 현장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이라고 보면은 대통령의 철학이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경찰들 앞으로 이제 뭐 우비 또는 뭐 우산 들고 나갈 필요 없겠네요. 안 그래도 저도 어제 그 집회 니꾸사쿠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이사고가? 배낭. 배낭을 딱 열고 우비 꺼내고 방수 이것저것 꺼내고 하면서 너네들은 이제 필요 없겠구나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